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선 정혜선, 안전보건을 위해선 정혜선, 정혜선TV의 정혜선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날 제정되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4년 1월 27일, 즉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달 앞으로 다가오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시행령 제4조에 사업주가 준비해야 될 사항을 자세히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에 보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는 보통 사규라든지 경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 회사는 안전과 보건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내용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회사 방침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회사 방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전과 보건을 회사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글로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침을 만든 다음에 직원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영 방침을 복사해서 직원들에게 알려준다든지 직원들 미팅 시간에 이 내용을 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벽에 이 내용을 붙여놓으면 더 좋겠어요. 이렇게 경영 방침을 정하고 경영 방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안전보건 인력이 3명 이상일 때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은 500명 이상인 사업장만 적용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인력 배치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서 그냥 이 조항은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사망이 제일 중요해요. 사망은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우선 직원들이 모여서요. 우리 회사의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찾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회사에서 노사가 같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사에서 사다리를 많이 쓴다. 그러면 사다리에 올라갈 때 꼭 누군가 사다리를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것을 규범화하는 것이죠. 사다리 업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사다리 작업할 때는 꼭 위험에 대비해서 한 사람이 꼭 잡아주고 한 사람이 같이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에요. 회사에 이런 위험 요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려면 바로 이 위험성 평가, 이것만 제대로 준비해 놓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회사의 위험 요인이 항상 동일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늘 동일한 곳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한번 잘 정리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만 점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항은요.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요.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면 보호구를 구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기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예산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시설이 노후가 돼서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많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 보시면은 바로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해 놓으시면 큰 비용에 부담 없이 잘 대비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회사의 팀장님이나 조장님을 관리감독자로 지정을 하고 그 관리감독자가 직원들의 안전보건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아무래도 사장님은 직원들을 일일이 다 챙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고 그 관리자들이 직원들이 안전보건 수칙을 잘 지켜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관리감독자를 통해서 안전보건을 하는 것입니다. 6번째는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숫자보다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 조항도 해당되지 않으니까 또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7번째 항은요.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이나 직원분들하고의 미팅 때 안전보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직원분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문서로 만들어서 어떤 내용들을 들어서 어떻게 개선을 했는지 하는 거를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직원분들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미팅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서류로 만들어서 보관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119에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친 직원을 신속하게 구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을 글로 적어서 정리를 해 놓는 것이죠. 함께 일하던 직원분들은 너무 놀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을 중지를 하고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매뉴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에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모두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정리해 놓는 것입니다. 9번째는 업무를 도급이나 용역, 위탁을 주었을 때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보건에도 관심을 가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그 사업장 자체가 협력업체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50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이런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 직원들처럼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9개 조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자세히 살펴보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하는 게 큰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언론에서 굉장히 과도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사업주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전보건공단에 요청을 하시면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잘 받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안전보건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큰 어려움이 없이 잘 극복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바로 예방을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잘 대비해서 5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한 사업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혜선TV에서도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요. 감사합니다.